안녕하세요. 수의사 삼선이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접종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고양이가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이나 그리고 길냥이를 갑자기 얻게 되신 분들은 이제 간택을 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신체 검사나 건강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쯤 이제 접종을 맞춰야 되는지를 수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보통 병원에 왔을 때, 그리고 내가 아이를 데려온 다음에 사실 바로 접종을 맞추지 마세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새로운 영역, 그 공간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데려왔을 때 바로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더 이제 아파질 수가 있어요. 또 특히 어디 분양샵에서 데려오셨거나 길냥이들 데려오신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고양이들한테 벌써 허피스라는 병을 얻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면역력이나 스트레스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추천드리는 거는 데려오신 다음에 집에서 식욕 괜찮고, 그 다음에 애 안 숨어 있고 변 괜찮을 때,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까지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집에 적응을 한 다음에 이제 병원에 데려오시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오셔가지고 접종 스케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요즘 보호자분들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설명 잘 들으셔가지고 접종을 해야 되는 거는 좀 잘 아세요. 접종해서 아이 건강을 유지해주고 이런 것까지는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거는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수의사분들이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접종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어제 그 네이버 동물공간판을 운영하고 있는 동그라미랑 이제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신 게 이제 글 기고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여기까지 알고 있다고 하면은 보호자분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저는 이제 알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귀가 안 좋아요 해서 귀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귀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막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질문이 이렇게 오죠. 귀 청소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씩 설명을 다 해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병원에서 접종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증상까지 나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간에 오시는 분들 많아요. 야간에 얘 뭐 이상해요, 얘 너무 처져요, 얘 뭐 해가지고 오면은 접종을 맞은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그러실 텐데, 그런 점이 좀 안 돼서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맞게 되면 강아지든 고양이든 사람도 주사 맞으면은 부작용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부작용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간단한 증상으로는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입 주변이 퉁퉁 붓는다던가 얼굴이 전체가 퉁퉁 부을 수도 있고요. 특히 배 쪽에 그 피부 야들야들한 부분, 거기에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빨갛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등이나 이런 쪽에 아예 딱딱하게 뭐가 확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지 조심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아까 딱딱하다고 생기는 거, 그게 주사 부작용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주사가 들어간 부위에 주사가 뭉쳐서 얘가 이렇게 혹처럼 뭔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이거는 사실 주사 맞고서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체로 그냥 뭉쳐버려요. 이게 뭐 주사를 하는 사람의 실수? 부주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주사 맞을 때 진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정을 하고 하더라도 조금만 움직이고 하면은 피부 아래 공간에 이제 주사를 놓는 건데,
피부 쪽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서 피부 쪽에서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나서 뭉탱이가 있다, 그거는 병원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사를 놓은 부위를 저는 알려드려요. 어차피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이제 그 부위를 깨끗이 한 다음에 주사를 놓아서 이제 알기는 하시겠지만 주사 부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뭉탱이가 생기는 게 주사를 안 놓은 부위에 생기는 거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주사를 놓은 부위에 그게 생겼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사가 뭉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풀어주셔야 돼요. 물론 아파하긴 할 거예요.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증상은 뭐냐면 림핑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림핑 신드롬이 뭐냐면, 림핑 신드롬은 일단 림프라는 거는 영어 단어로 다리를 절다예요. 갑자기 이제 다리를 저는 증상인데, 요게 아시는 분들은 또 알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림핑 신드롬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림핑, 캣 림핑 요거랑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고양이가 저는 증상은 똑같아요. 증상은 똑같은데 접종을 하고 나서 보통 제일 많이 나타나는 때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애가 이게 앞다리나 뒷다리를 절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뭐 병원 와서 그 주사를 한 대 맞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리를 졌다고 해서 무조건 림핑 신드롬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리를 저는 건 그냥 림핑 캣이에요. 다리를 저는 고양인데, 그 다리를 절 때 접종 때문에 다리를 저는 건지 부작용으로, 아니면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리를 저는 거는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 보이나? 요렇게 있을 때 왜 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가가 아픈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런 원인 때문에 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저는 증상에 대해서 꼭 판별을 하셔야 돼요. 원인을.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간단하게는 여기에 살짝 뭐 가시 같은 게 박힌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절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도 진짜 신발에 이런 뾰족한 돌멩이 조그만 거 하나만 들어있어도 그거 타기 싫어요. 그럼 신발 바로 벗어가지고 막 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양말에 가시 조금 박힌 경우, 그런 경우에 절죠. 사람도 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좀 운동을 과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아리백이고 그래요. 그럼 좀 쩔뚝거리죠. 그런 경우에 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팔씨름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과하게 썼다거나 이런 경우에 다 아파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안 쓰죠. 그게 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접종 부작용이 나타남에 의한 림핑 신드롬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밤에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얘 다리 절어요 하면서 모든 검사를 이제 특히 엑스레이를 찍죠. 신체 검사랑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어제 아니면 그제 접종했어요. 그런 거. 물론 보통 그 림핑 신드롬은 첫째 접종에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그 두세 번째는 처음에 나타났으면 이미 처음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혹시 접종 최근에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먼저 말해주시면 저희도 또 생각하기 해서 편해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말 못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진짜 보호자죠. 보호자가 말을 잘 해주시고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사실 강아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접종 부작용은 앞서 말씀드린 그래서 강아지로 나타나는 접종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생각보다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저기 때문에 좀 놀라시는 분들도 많아요. 게다가 다리를 저는 증상이 있으면서 애가 너무 처진다, 그리고 밥을 잘 안 먹는다, 변도 물러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구토를 좀 한다, 이런 증상들 나타나면 근데 최근에 접종을 했다, 그럼 접종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접종을 했던 병원에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24시 병원, 밤이 늦었다고 하면 24시 병원에 전화를 해서 꼭 상담을 받으시거나 치료를 받으러 가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접종 부작용이 났던 친구들은 꼭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꼭 그 전에 맞췄던 그 주사가 뭔지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죠? 이 주사가 어떤 회사 건지 아니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인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서 다음번에는 이 주사를 안 맞히도록, 좀 부작용이 났던 주사니까 또 날 확률이 좀 높아요. 물론 면역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나타날 확률이 있어서 이 주사제는 우리 고양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우리 보호자들의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접종 부작용, 림핑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나 이제 접종한 다음에 좀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마지막에 왜 이래? 답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